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리뷰상학 원장입니다. 그래서 진행 불렀어요. 네, 바로 시간이 조금 지연된 관계로 제가 30분 안에 이 모든 설명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서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보이시는 매일 국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국어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국어만을 얘기를 하는 거였으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올 일도 없었고 부모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받을 일도 없었는데 너무 프로그램이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독해력, 독해력의 중요성 알고 계신가요? 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독해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영어죠. 네, 저도 이제 거기까지만 사실 접근을 했던 수학 선생이었어요. 자, 더 보실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해력이 대체 어떤 건지부터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이 독해력 훈련을 하고 나면요. 기본적으로 이 매일 국어에서 나오는 이 독해 지문은 학교 교과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일 그 비문학과 문학에 대해서 이 지문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교과서 내용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학교 교과서에 대한 예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건 이제 가장 제가 설명드릴 거에서 밑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역사 과정으로 해서도 나와 있고요. 아는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학교 수업이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내신, 수능, 학종 역량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고3도 있고 뭐 고1도 있고 한데요. 고등부 친구들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은근 많은 아이들이 국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자, 그 질문을 받으면 어느 선생님이라도 해줄 수 있는 대답은 하나예요. 문제집 사. 선생님 저 뭐가 안 돼요. 그 문제집 사. 그럼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 문제집 추천해 줄게. 거기가 다예요.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학원을 가요. 학원을 가면 문법 이론 배우고 문제 풀고요. 화작도 문제 풀고요. 비문학도 뭐 좀 읽고 문제 풀고요. 결국 문제 푸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공부해 오셨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가져온 이 프로그램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문학 만점, 영어 빈칸수능 만점 이런 것도 꿈의 점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매일 국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초고층 건물을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야 한다. 건물에 작용하는 힘에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선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어오시죠? 네. 이게 국어 질문이에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수능 세대시잖아요. 네. 학력고사가 계시다면 죄송하고요. 네. 대부분 수능 세대이실 텐데, 수능 시험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 지문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을 시간이 항상 부족하죠. 또는 다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문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또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 수능 국어 언어 영역 80문제를 그 100분? 120분이었나요? 100분이었나요? 그 시간 안에 다 푸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이들이 보통 8분에 5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한 문제 푸는데 2분도 채 주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힘들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문제집 풀어. 돼요. 틀리면요. 해설집. 근데 그렇게 해서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자, 방금 보셨던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첫 모의고사 문제예요. 결코 쉽지 않죠. 수능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이게 요즘 국어 수준이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울 거예요. 아이들은 모의고사, 저희 고등부 아이들 포함해서 대부분 아이들, 모의고사 잘 봤니? 다 찍고 잤어요? 라는 대답이 7, 80%가 넘어요. 정말로 다 찍고 잤을까요? 시험지만 봐도 졸렸을 수도 있고요. 풀었는데 하나도 내용을 몰라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민망해서 다 찍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요것도 하나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석하는 건데요.
추가된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는 시옷에 의해 만들어진 이동 결정은 그들만의 이동 비용에 기반한다. 읽기도 힘들어요. 단어 뜻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되죠.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사과, 배, 귤, 세 종류 과일이 2개씩 있다. 6개 중 4개를 선택해서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주는 경우 수를 말하시오. 단, 같은 종류의 과일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과일 한 개도 받지 못한 학생은 없다. 내용 읽어봐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네. 밑에 있는 공식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식을 보면 애들이 할 줄 알아요. 근데 식을 보지 않고 문제만 보고는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이 내용을 지문을 독해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조금만 길어지면 별표가 되죠. 그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문제가 길어지는 건 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런 부분들 독해력 과연 올릴 수 있나? 올릴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한 학습 필요하고요. 내 수준에 맞는 학습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 매일 국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게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는 사실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서 실제로 아이들 걸로 해서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아이들의 그 독해 능력을 키우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하니까요.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게 비문학 2개하고 문학 1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어지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문학은 뭘까요? 시나, 홍길동전,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그게 문학이고요. 반면에 사실 그 문학보다 어려운 게 이제 비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주제가 어디에 잡힐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비문학 2개와 문학 1개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주게 될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우리 친구가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는 훈련이 통독이에요. 자, 통독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대충 보면 프린터기에 어떻게 돼서 3D 프린터가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양해 말씀을 구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하고 나서 완료를 해버리면 다시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걸 처음 보고 저희 부원장님도 이걸 처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읽었어요. 자, 그럼 다 읽었으면 다 읽었어요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옳은지 틀린지를 표시를 하면 돼요. 오답이면 바로 다음으로 안 넘어가고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자, 다시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체크하고요. 자, OX니까 틀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돼요. 자, 이 단계가 총 6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요 다음으로 자, 지금 이제 오늘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과정이 한 5분 안에 끝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랬으면 자, 대략 내용을 파악했으면 이제는 확실히 정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내용들로 가지고 각 문단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찾게 만들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 이 앞쪽으로 오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독이 들어가는데 정독 과정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 1문단의 핵심 문장이 뭐냐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문을 보든 어떤 걸 보든 간에 뭘 보면서 그래서 화자가 말하는 중심의 핵심이 뭐야? 라는 생각을 학창시절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학창시절에도 내용을 읽으면서 중심 문장이 뭐지? 라는 생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했죠.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2번째 단계예요. 2번째 단계에서 이 중심 문장을 찾게끔 만들어요. 자, 그럼 이 중심 문장을 찾는데요. 지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방금 전에 중심 문장을 못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 HP라는 게 계속 떨어져요. 자,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우리 지금 뒤에 있는 친구들은 다들 우수한 친구들이라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하면.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 HP로 점수가 또 낮아져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불러서 기초 어휘센터라든지 기초학력센터로 해가지고 또 추가로 뭔가를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하고요. 아이들이 만약에 하는데 중심 문장을 못 찾겠다. 그럼 여기 보면 못 찾겠다 꾀꼬리를 눌러서 이 중심 문장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끔. 네, 요걸 이거 고3 것 저희가 고등부 거 최고 레벨도 해봤는데요. 천천히만 읽고 확실하게 읽어서 이 못 찾겠다 꾀꼬리까지 활용하는데 정답을 못 찾을 일은 없어요. 네, 그 수준에 있는 애들이. 참고로 이 HP가 높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친구들은 레벨업을 해요. 레벨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지문의 어떤 수준이나 길이가 좀 당연히 더 높아진다는 얘기를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중심 문장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심 문장 안에서 또다시 핵심어, 이제 핵심 단어를 갖다 또 찾는 연습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핵심어를 찾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저희는 지금 주 3일을 보고 있어요. 본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매일 할 수 있어요. 주 5일도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주 3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매일 와가지고 아이들이 앉아서 이걸 하는데, 매일 이걸 읽으면서 중심 문장 찾는 훈련, 핵심 단어 찾는 훈련을 갖다가 매일 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뭘 읽건, 뭘 쓰건, 뭘 요약하건 간에 분명히 월등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방금 내가 찾았던 그 중심 문장들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문장을 요약하는 방법. 똑같은 말을 제가 전달을 했는데 그걸 듣고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네. 쓰는 걸로도 요약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자, 그 이유는 각 문단의 핵심, 그 문장, 중심 문장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핵심 중심 문장하고 핵심어를 가지고 이 요약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다섯 번째 기능이고요. 네 번째 기능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자, 다음 글의 목적. 내가 읽은 이 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나가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 저희가 할 때는 오류 신고는 안 나왔는데 갑자기 오류 신고가 나왔네요. 자, 마지막 단계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까지 이 문장을, 이 지문을 확실히 파악을 다 했잖아요. 이제는 어떤 거를 하면 될까요? 이제 수능식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제 요번에 나올 거는 다행히 입력 다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능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이제 나와 있는 거를 풀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도 당연히 정답이 맞고 틀리고가 나오면 맞은 건 왜 맞았는지 틀리는 건 왜 틀렸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으면 왜 맞는지 틀리면 왜 틀리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이셨던 모든 부분들은 다 결과지로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 그거를 다 확인을 해서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와서 그런 거죠. 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와가지고 30분 동안 앉아있다가 대충 클릭하고 가요.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넘어가지가 않고 그렇게 혹시라도 뭐 여러 번 클릭을 해가 그런 거죠. 어떻게든 나는 안 읽고 클릭해서 갈 거야.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HP 점수가 분명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번을 통해서 했으니까. 그럼 그 친구는 따로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죠.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 네, 아이가 일단 심리적으로 이거를 동하지 않았으니까 아이의 동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서 하게끔 유도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기. 아이들이 여기다가 자기가 하고 나서 이 글에 대해서 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그럼 바로 그 답변이 아이들한테 올 거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저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따로 문제집 사다가 확인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저희 부원장님이 한양대 국문과 출신이시여가지고, 뭐 따로 국어는 다 이렇게 질문 다 받아주고 하세요. 지금 보셨던 거에 대한 학습 보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 부모님들한테 발송을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점수대, 독해 속도,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게 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한 거라서 했던 시수도 별로 없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아이들이 매일 꾸준히 했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채워져서 나오겠죠. 자, 이거 말고도 거의 원장님 기초 영역일까요? 이거 말고도 이제 기초학습센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방금 보셨던 과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잠시만요, 원장님. 지금 보셨던 영역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정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또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을 위한 거는 올해 여름 안으로 지금 개발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책을 많이 안 읽었던 우리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레벨은 올라가는데 내용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휘를 공부하는 기초학습센터가 있고요. 기초어휘력센터라는 게 내일부로 베타 버전이 바로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들까지도 잘 끌어올려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지금 제가 좀 급하게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요.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매일 국어라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국어 문제 푸는 프로그램, 국어 풀어가지고 몇 점 나오는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니고요. 아쉬운 마음에 가져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에서는 대치동, 목동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냥 대충 국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국어는 필요하고 그래서 아쉽게 들어온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독해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까지 향상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온 거고, 아무쪼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그 독해력이 향상되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부모님들 지금부터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학원에서만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 중에서 학원에서 하는 시간보다도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또 집에서 했는데 잘해요. 이러면 당연히 집에서 시킬 건데, 저희 학원에 통합교과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이제 국가사 수업을 저희가 이제 부원장님이 코칭 수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집에서 해올게요라고 해서 간 친구들 중에서 제대로 해온 친구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집에서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혼자 앉아서 2시간 이상을 혼자 앉아서 꾸준히 공부하는 훈련이 돼 있다. 그러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학원에 와서 해야 그래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처음에 이거를 하라고 해서 줬는데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은 그걸 또 하게끔 만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주 3일 정도 한다고 됐는데, 네. 더 하고 싶은 학생은 더 할 수 있는 거고, 주 3일도 아니고 주 한 번만 하고 싶은 학생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 같이 그냥 주 3일로 정해서? 그거는 이거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 학생에 맞는 레벨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레벨이 진행이 됐다라는 건 주 3일 과정은 그래도 아이가 할 수 있는 과정인데, 이제 사실 아이들별로 이게 좀 다르잖아요. 이 3일을 왜 매일 안 해요? 이런 친구도 거의 없겠죠? 네, 이런 친구는 거의 없을 거고, 자기는 하루가 적당하다, 이틀이 적당하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아이하고 설득을 해서 주 3일 정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나온 건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 여기 어머니 아버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TV 채널이 3개에서 4개였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너무 놀래요. 흑백 TV였어요. 막 이런 말이에요. 야, 그 정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너무 달라요. 채널이 지금 한 몇백 개씩 되잖아요. 그뿐이 아니고 핸드폰으로만 해도 하루 밤새 놀아도 부족하고요. 컴퓨터는 더 많고요. 그런 세대를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